제가 하는 게 이제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은 의사가 컨트롤된 손상을 일부러 환자한테 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열어야겠죠. 뭐 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뭔가를 해야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뭔가를 한다는 거는 손상을 가하는 겁니다. 손상이 불가피하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다치는 거와 다른 거는 그게 정교하고 컨트롤된 손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술이라는 걸 행하기만 해도 일종의 흉터 아니면 손상이 가해지면서 리스크도 있고 뭔가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그러면 잘 되지 않고 그냥 하기만 한다, 아무것도 뭐 효과는 없다고 쳐도 뭐 마이너스 한 20 정도의 손상은 일어날 거예요. 근데 내가 플러스를 한 50 가까이 줄 수 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흉터나 뭐 회복 과정, 시간적, 금전적 손실도 있지만 이걸 수술을 했을 때 내가 득이 더 크다면 이 수술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과연 어떤 손실이 있을 것이냐. 수술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하고 의사가 하고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준 사람이 하니까 잘할 것 같지만 우리가 뭐 옷수선을 맡긴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모든 가게가 다 맛있냐고 물어본다면 그게 아니고 이거 뭐하러 이걸 먹으러 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은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을 때는 분명히 칭찬을 받을 것이고 보통이라면 뭐 그냥 그렇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못하면은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눈 같은 경우에 잘 됐으면 당연히 잘 됩니다. 눈 너 되게 커졌다, 시원하고 내 눈 되게 예쁘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예쁘다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예쁜 걸 보고 예쁘다고 얘기하고 잘생긴 걸 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조화나 밸런스를 보는 시각은 있기 때문에 얼굴에 우리가 비대칭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 수술 안 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비대칭이 심해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비대칭이 있지만. 그래서 수술했을 때도 그게 조화가 잘 맞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득이 많이 발생하고 양의 효과가 많이 나타났다면 너 되게 수술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보통 주변 사람들이 하죠. 근데 정말 수술이 잘 된 게 아니라 좀 잘못됐다면 약간 말을 아끼게 되거나 아니면 이상하다, 잘 된 거 맞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건데, 그런 잘 안 된 거 같은 느낌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좌우의 조화가 맞지 않을 때나 오히려 눈이 뭔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쌍꺼풀이 예쁘고 또렷한 게 아니라 반년 정도 지났는데도 저번 주에 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는 사람의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잘못됐고 나한테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또 코를 수술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린 높이고 자꾸 화려한 걸 추구를 하게 되는데 원래 코가 작았는데 이거를 좀 무리하게 높였다, 수술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고 친다면 원코의 모양으로 코가 다시 내려갑니다. 버티지 못하고. 부실공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 사용자가 사용하고 주거 공간이 그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도 코는 약간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만들어 놓는다면, 튼튼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원래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을 좀 많이 지니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코가 떨어지면 한쪽만, 콧끝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확히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보통. 그럼 코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콧구멍이 찌그러진다거나 염증이 생기면 조직이 오그라들면서 구축이라고 하죠. 코가 이렇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진지하게 수술을 고민해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작용을 실제로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은 반면에, 또 자기가 한번 그런 걸 겪어보거나 아니면 진짜 수술을 하려는데 좀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찾아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잘 될 수도 있다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효과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면, 효과가 좋다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날 수 있는 겁니다.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도 보통 없죠. 전문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거랑 의사 처방을 받아야지 사는 거랑 왜 분류를 해놓냐면, 효과가 많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반동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는 약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당연히 부작용도 날 수 있겠죠.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수술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효과를 굉장히 강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인 부작용이나 흉터 같은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큰 스펙트럼에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를 보는 상담하러 오신 환자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수술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항상 결정을 하셔라.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하지 마셔라. 잘 모르겠으면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갑니다.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고 예쁘고 각자의 존재 가치가 있게 태어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간이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서 어떻게 자연의 섭리를 거슬러서 더 나은 뭔가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 나은 존재를 만들겠어요? 인간의 저는 그거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나한테 이득이 있고 내가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결정하셨을 때도 당연히 기본에 충실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정말 기본을 잘하는 수술 실력이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잘 받아야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수술을 해야지, 의사는 수술을 해야지, 이런 프레임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냐라고 보면은 저는 손으로 뭐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강박증처럼 뭐 이렇게 조립 같은 걸 하면 나사 하나하나 오차 없이 조여야 되고 약간 이런 성격을 어릴 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뭔가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 이렇게 만지고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의대 들어가서 당연히 나는 수술하는 과를 할 거야, 설전이 될 거야, 외과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외과 의사에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일반외과도 있고 뭐 정형외과도 있고 성형외과도 있고 뭐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뭐 외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외과도 있고. 그 중에서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성형외과 난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라고 하면은 약간 형태적 정상,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예요. 저도 미용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환자분들은 아니 뭐 미용수술 하는 거 아니야? 성형외과 미용수술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대학병원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학을 배울 때는 성형외과가 성장해온 과정에는 전쟁이라는 이런 외상 그리고 기형, 지금은 이제 기형이 많이 없지만 5, 60년 전만 해도 구순구계열이라든지 우리 언청이 수술 같은 거 얘기 옛날에 들어보신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있을 텐데 정말 많이 했던 성형외과에서 했던 수술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외상, 지금은 전쟁이 잘 없지만 뭐 화상이라든지 수지 적합이라든지 이런 외상을 극복하는, 그래서 꼭 얼굴이 아니어도 우리 몸 약간 뼈 위의 부분, 뭐 근육, 피부, 연부 조직, 살 이런 거를 정상화시키는 과가 성형외과라고 보면 됩니다. 성형외과에서 미용은 무시할 수 없는 파트긴 하지만 형태적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예요. 그럼 여기에 형태적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은 그냥 정상이죠. 태어날 때부터 물론 아까 말한 이제 기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가정을 갖고 하면은 정상입니다. 우리 몸은. 근데 다치거나 손상이 일어나면 그거를 원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는 것처럼 우리가 피부의 손상이나 연부 조직에 살덩어리가 뭐 없어졌다 이러면은 그걸 다 성형외과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저는 이런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이런 거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어요. 일반 의사가 아닌 분들은 당연히 정상화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보통 병원을 갈 때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을 갈 일이 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갈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예전에 근무해보고 이러면 감기 걸렸어요, 머리 아파요, 몸살이에요, 장염 이런 걸로 보통 옵니다. 어른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허리 아파서 디스크 뭐 이런 거 오죠. 근데 그런 게 뭐냐면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환군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요즘 컨디션 안 좋구나, 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고 이런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경우도 있고 잘 쉬면 보통 잘 낫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인이다, 혈압이 생겼고 뭐 다리가 너무 아프다, 무릎이 막 허리가 구부러진다, 그걸 병원을 가면은 과연 회복이 될까요? 나빠진 허리가 정말 좋아질까요?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구부정하면 통증을 줄여주고 좀 더 걸을 수 있게, 하지만 다시 젊게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 손상에 의해 다쳤다는 거는 손상만 해결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정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운동선수가 뭐 인대 파열이 일어났다, 인대가 회복이 되고 다시 노력하고 훈련을 통하면 금메달 따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상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형수술은 이제 손상이 아니죠. 정상이에요, 이미. 그럼 정상을 수술한다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더 잘 될 자신 없으면 하면 안 돼요. 더 나은 이상을 위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대학병원 실습을 받고 그런 거 보면 아픈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봅니다. 필수 의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수인 거예요. 정말 이거를 지금 당장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성형수술은, 미용수술은 비필수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지만, 안 좋은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미용수술은, 성형수술은 약간 저는 다른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꿈을 쫓고 더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술이다. 오히려 뭐 아파 수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오히려 자기의 환자, 그 개개인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하는, 더 예뻐지면 얼마나 삶이 더 행복해질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행복할 거고, 우리가 아팠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해서 안 아픈 사람 기준으로 안 아픈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오늘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더 나아진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더 예뻐지고 더 삶의 질과 자기의 꿈과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해서, 저는 손으로 하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어서 성형외과 의사를